안녕하십니까. 골프예요. 골프 8세대. 무려 8세대. 우리가 보통 자동차 하나의 모델이 이제 풀 모델 체인지가 되기까지의 주기를 뭐 6년, 7년, 8년 뭐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뭐 7년 정도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8세대라는 거는 7, 8에 56. 무려 56년에 걸친 이 단일 모델, 단일 골프라는 이름 하나로 50년을 넘게 판, 그에 맞게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 골프라는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면 진짜 이 해치백 자동차, 외관 자동차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사람들의 그 편견과 안 좋은 시선을 다 깨부수고 한국에서조차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5세대가 참 이제 기억 속에 많이 남는 그런 차종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4세대 R32 3도어 같은 거, 그런 차량이 아직 봐도 진짜 너무 이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TI 버전이 한국에서 또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또 그 GTI가 나오면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게 사실 이 트랜스미션이에요. DSG 미션. 지금이야 뭐 아반떼도 듀얼 클러치, 뭐 산타페, 소렌토도 듀얼 클러치 미션 자체가 너무나 대중화됐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양산차에, 그것도 또 이제 해치백 스타일에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되는 이런 자동차에 DSG 미션을 넣어서 운전 재미까지 함께 잡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그 DSG라고 부르는 듀얼 클러치 미션 지금 7단 여기도 들어와 있는 계속 개량되고 업그레이드돼서 여기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미션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마치 그 현대의 건식 7단 DCT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내구성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초창기 5세대 골프 GTI 타시던 분들, 내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뭐 5만 탔는데 미션 깨졌다, 4만 탔는데 깨졌다, 뭐 10만 됐는데 깨졌다. 야, 골프 중고차 살 때는 그 미션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산다. 이게 또 왜냐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게 또 한국에서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통 교체야. 뭐 미션 교환하는데 뭐 1,000만 원 이래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지. 물론 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대단한 성능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끌었던 그런 차종이고, 진짜 그 특유의 독일차스러운 약간 좀 미니멀한 디자인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면서 좀 견고해 보이는 그리고 해치백이라서 실용적이기까지 한 디자인도 좀 귀여운 근데 이 실용적이기가 나와서 말인데, 참 이게 이 브랜드의 파워 아닐까 싶어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골프라는 브랜드, 이게 똑같이 해치백으로 생긴 뒤에 5도어죠. 트렁크를 이렇게 위로 들어서 올리는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진 자동차를 보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경차처럼 생겼다 쟤는. 차는 세단이지 왜 저런 걸 타?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골프를 보면 참 실용적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나만 그런가? 뭐 저만 그런 거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골프라는 차가 얼마나 잘 팔렸으면 그 대한민국의 골프, 한국의 골프라고 불리는 이제 i30가 사실 이 골프 때문에 탄생된 차다라고 봐도 뭐 전혀 무방한.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야 뭐 이제 쿠페형 SUV다 라고 해서 이제 뒤에 곱등이처럼 만든 SUV들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 곱등이 SUV의 시장 자체를 누가 키웠냐 라고 했을 때, BMW X6 같은 경우가 이 쿠페형 SUV의 시장 자체, 이 시장 하나를 만들어서 키워냈다라고 봐도 무방하듯이, X6 이후에 이제는 뭐 GLE도 쿱이 나오고, 카이엔도 쿱이 나오고, Q7은 Q8을 만들고 뭐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시장 하나를 키워낸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 해치백 시장을 키워온 거는 사실 골프가 아닐까라는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세그먼트, 이 시장에서는 진짜 이 이름이 곧 그 세그먼트이기도 한 정말 오랜 시간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는데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전에 제가 M3, M4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신형 M3, M4 나온다 그러면 일단 M팬들은 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차도 안 보고 타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 넣잖아. M이니까. 뭐 거의 그 정도로 항상 훌륭한 상품성을 보여줬던 그런 차종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이제 기대를 하고 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독일에는 먼저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제서야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보고 싶었어. 자, 사설이 좀 길었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를 가지고 타본다. 그 말은 뭐냐? 이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오케이? 자, 사실 요즘 시대에 이 신차를 출시하면서 디젤 모델을 핵심 모델로, 그리고 유일한 모델로 민다라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물론 얘가 지금 독일에는
별의별 파워트레인이 다 있어요. 무슨 뭐 천연가스 들어가는 애도 있고, 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본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파워트레인이 다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는 지금 디젤만 출시가 됐으니까 디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디젤 단일 모델로 출시를 했단 말이죠. 일단 이거는 좀 제정신인가 이래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타보자 해서 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 니네가 만드는 디젤이 뭐 어디 가냐. 물론 이 EA288 에보 신형 엔진으로 오면서 이전에 그 디젤 게이트 때 있었던 그런 잔재들은 싹 다 지워내고, 이제 뭐 연료 분사 기술도 엄청 똑똑해져 가지고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그 디젤 차들이 연료 분사를 해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완전히 하이 테크놀로지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실린더 안에 연료를 한번 쫙 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압이 센 건 둘째 치고, 압이 엄청나게 센 거는 둘째 치고, 그 한 번 분사를 하는 그 와중에도 이 실린더 안에 온도와 악셀의 양, 그리고 운전의 스타일, 연비와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그 짧은 순간에 그거를 막 9단계로 쪼개가지고 쏴요. 진짜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쏘고 이제 불꽃을 빵 튀기면 터지니까 그나마 좀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 착화 방식이잖아요. 그냥 그 안에 실내의 뜨거운 열과 그 압축되는 그 힘으로 빵 연료가 폭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디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경유 연료를 사다가 한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불 붙여보세요. 그게 불이 안 붙어. 아무튼 그런 그 디젤 연료의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들이 디젤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 연료 분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효율이 막 달라지고 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막 바뀌고 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 이번에 뭐 트윈 도징 시스템이다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SCR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그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네, 그 요소수를 뿌려주는 장치를 SCR이라고 하는데 트윈 도징이래. 다시 말해서 이 요소수를 2번 뿌린다. 원래는 그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면은 매니폴드 있는데 지나가지고 이제 한참 여기 한 기어박스 아래쪽 와가지고 이렇게 뿅뿅뿅 쏴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쏘는 거는 여기서 쏘는 거대로 쏘고, 앞에서 배기가스가 이제 고온으로 와서 딱 나오자마자 거기서 한번 빡 때려주고 뒤에서 한 번 더 때린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거면은 사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차를 타고 싶은 소비자들도 진짜 그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사는 게 맞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트윈 도징이니 뭐니 SCR을 뭐 2번 뿌려요. 연료 분사를 9단계로 나눠서 분사를 하는 엄청 뭐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뭐고 다 해도 어쨌든 간에 1km당 주행할 때마다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4g이란 말이죠. 104g. 104g이면 뭐 할 거냐고.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70 나오는데 70?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들은 어쨌든 간에 하이브리드잖아요. 정차시의 진동이, 얘가 뭐 신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진동이 뭐 더 잡혔냐, 엔진도 신형이고 뭐고 뭐 얘네 뭐 밸런스 샤프트도 뭐 더 넣고 했다며 이번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진동이 더 잡혔나 하면 그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총 주행거리가 634km란 말이에요. 634km. 거의 그냥 신차 상태다, 신차 상태. 근데 지금 신차 상태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냥 뭐 이전 모델, 이전 뭐 6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전 뭐 7세대나 6세대 혹은 뭐 이제 국산 차들도 아직 디젤 차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산타페나 소렌토 뭐 이런 애들 디젤 나오는데, 그런 디젤들이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더 아이들링 시에 진동이 없다라는 것도 없어. 그리고 달리면 물론 디젤이기 때문에 딱 초반에 처음 출발 딱 할 때 그때 토크의 힘이 좀 좋은 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뭐 이렇게 70km에서 제가속을 한다? 80? 90? 100? 진짜 가속력도 그냥 별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달리고 있을 때 이 디젤 엔진 특유의 그 걸걸거리고 갤갤거리고 그런 사운드는 그냥 뭐가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요즘에 좀 고가 디젤 차량들을 타거나 아니면 뭐 너무 고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로 이제는 산타페 소렌토 디젤을 타더라도 와 이거 디젤이었어? 크게 그렇게 막 예민하게 느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젤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더라도 RPM을 꼭 높게 쓰지 않더라도 그냥 저 RPM에서 편안하게 다니는 이런 주행 중에도 이 디젤 엔진음이 굉장히 명확하게 귀를 때려주는, 누가 타더라도 아, 이 차는 디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엔진 사운드를 또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독일 시장에나 좀 팔고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저기 유럽 쪽에만 팔든가, 이 디젤 모델은 좀 그렇게 아직 전기 충전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뭐 주행거리가 엄청 길다든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차 타고 막 저기 나라도 막 다 넘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멀겠어. 그리고 막 산 넘어다니고 막 걔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주유소도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연료를 한번 채우고 나서 이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어딜 가나 좀 디젤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는 나라마다 뭐 다 디젤 연료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좀 줄이면서 연비도 생각하면서 한번 주유하면은 좀 오랫동안 타고 뭐 좀 이런 니즈가 있는 나라에서나 이제 어울릴 법한 파워트레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10년 15년 전하고는 얘기가 지금 많이 다른 거죠. 그 10년 15년 전에 골프 디젤을 봤다라고 했을 때는 와,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비 좋은 차가 일단 없었어. 하이브리드가 어딨어. 물론 있긴 있었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일본 하이브리드 타던가, 아니면은 저기 한국 하이브리드 타면은 저기 마루타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진짜 이 연비를 아끼고 연료값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 차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디젤 차에 이 DSG 미션 들어가 있잖아요.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는데도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만들어 주면서도 이 미션 하나 때문에도 디젤 엔진을 타면서 운전이 막 재미있어지니까 토크빨도 있고, 그래서 그 10년 15년 전에는 충분히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차량이면은 분명해요. 네, 그건 확실해.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이건 뭐 운전 재미라고 할 만한 포인트도 없고요. 물론 변속 정말 빠르고 정말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제는 소렌토 디젤, 산타페 디젤에 들어가 있는 그 현대기아가 만드는 DCT도 습식이 되면서, 그리고 또 습식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7단 건식 DCT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개선돼서 진짜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골프 디젤에 들어가 있는 DCT가 뭔가 좀 기어비 면에 있어서나 변속 체결 면에 있어서나 뭐 조금 혹시 또 이제 골프만의 그런 좀 재미있는 주행을 위해서, 재미있는 운전을 위해서 뭔가 좀 세팅이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전혀 없어요. 그냥 변속이 정말 부드럽구나, 뭐 빠르다 어쩌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전혀 없고 그냥 부드럽다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이 7단 DSG는 정말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구성도 분명히 많이 괜찮아졌을 거고, 그리고 이 미션의 특수성상 달리다가도 출력은 정말 약할지 몰라도 악셀에 발을 딱 대는 순간 즉각적으로 바퀴에 출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느낌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10년 15년 전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그래서 박수 쳤지만 그때 막 박수 쳤지만 지금은 이게 뭐 아싸리 운전 재미로 갈 거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막 뭐 벨로스터엔, 아반떼엔 막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효율로 갈 거면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있잖아. 하이브리드가 얘 좀 운전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연비 항속 주행하니까 막 22, 23 찍히고 막 그래요. 막 24도 찍히고. 근데 저기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그렇거든요. 그럼 똑같은 연비 찍으면서 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더 적잖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 전편에 이제 BMW 1 시리즈랑 비교하면서 이제 뭐 옵션들도 좀 보여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주행 보조 장치 작동하는 거는 이제 제대로 안 보여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그냥 요 정도 코너만 나와도 그냥 바로 놓치고요. 기본적으로 애가 차선을 읽는 것도 너무 불안정해요. 어쨌건 간에 주행보조 장치라는 애는 일단 차선을 잘 읽어드려야 그 안에서 자기가 센터를 또 얼마나 잘 잡냐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차선을 읽는 것 자체가 좀 불안정해. 이 클러스터를 같이 보고 있으면은 점선이랑 실선도 제대로 구분을 못할 때가 많고, 무슨 뭐 차선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이 차선도 자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차선도 떨림이 자주 보이는 걸 보면은,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자기가 차선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앞에 차가 탁 튀어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차를 빨리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차를 인식하는 능력도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몇 번 좀 위험한 상황이 생겼었는데, 앞에 차가 이제 껴들잖아요. 그 껴든 차를 순간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자기는 그냥 돌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씩이나 이제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늦추고 했는데, 어쨌건 간에 제가 전편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옵션으로 보더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크게 내세울 만한 포인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디지털 클러스터? 아니 뭐 이런 다 불편하게 터치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공조장치 컨트롤 시스템? 물론 뭐 전 모델과만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시트 같은 부분이나 편의성이 증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뭐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가 앞쪽 이제 허벅지 쪽이 높낮이 조절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골프 7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시트가 좀 불편하다, 그냥 잡아주는 느낌 자체는 좋은데 포지션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의자가 그냥 이 시트 엉덩이 쪽이 그냥 높낮이 조절만 되지 앞쪽 허벅지 쪽 높이를 따로 조절하는 기능이 없었다 보니까 좀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까지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원래 이게 그래도 3,800만 원짜리면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는 그냥 인식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은 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통풍 시트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모델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거든요. 이게 가면 갈수록 골프가 이제 소프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원래 골프가 7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방지턱 넘을 때 살짝 이제 좀 조심해서 넘어야 되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까딱 신경 안 쓰고 확 넘었을 때 이제 실내로 충격이 좀 크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탄탄한, 그렇다고 막 승차감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급에서 운전 재미도 좀 있으면서 그냥 뭐 시내 주행도 데일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좀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8세대로 오면서는 이제 그 느낌이 이제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뭐 요즘 차들 리뷰하면서 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어떻게 롤은 이렇게 잘 잡을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자동차의 성능들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드러워진 만큼 롤도 그냥 많아졌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물러진 거죠. 물러졌어. 무슨 뭐 얘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탄탄한 주행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롤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더 튜닝이 되거나 뭔가를 더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종일관 뭐 부드럽기만 한. 근데 진짜 디젤 소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들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뭐 좀 깊은 코너를 감거나 해봐도 그 골프 옛날에 진짜 그 5세대 골프 막 이런 거 탈 때 그런 좀 감격스러운 느낌 그런 거 사실 전혀 없죠. 이제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그 동네 마실용으로 타고 다니면은 그냥 뭐 딱 좋지. 이런 코너 사실 뭐 이제 이 정도로 도는 거 그냥 뭐 아이서티고 뭐 벨로스터고 뭐 BM1 시리즈고 뭐 이거 이제 다 하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편안해졌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또 약간 우리가 원래 골프하고 뭐 GTI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떠올렸던 약간 좀 딱딱하면서도 실용적이지만 주행 성능이 되게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고 거기다가 약간의 운전 재미까지 주는 이제 그런 느낌은 사실 이제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이게 뭐 원인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플랫폼이 살짝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7세대에 비해서 같은 MQB이기는 하지만 이제 MQB 에보로 오면서 또 이제 많이 튜닝이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뭐 아우디의 A3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A3는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얘는 어쨌든 뭐 플랫폼 영향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부드러워진 거는 아니면 단지 서스펜션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또 이게 GTI를 타보면 분명히 느낌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요 전 7세대의 디젤 모델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얘는 진짜 너무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이게 마냥 부드럽기만 한 이런 세팅이 또 뭐 좀 좋은 거냐? 이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사람마다 느끼는 점도 다르고 이제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은 요 가격대에 그냥 일본 차나 한국 차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 초반에 토크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디젤이기 때문에 초반 RPM에 토크가 좋아서 이제 뭐 경쾌하다, 힘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연비가 중요한 차,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트윈 도징이에요, 뭐 요소수를 뭐 2번에 걸쳐서 쏴요, EGR이 뭐 2개예요, 이런 차를 타고 그 초반 RPM 토크가 좋아서 쏘고 다니기 재밌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넌센스고, 그리고 사실 요즘 대부분 차량들이 가솔린 같은 경우도 다 터보죠. 네, 그래서 터보차들 초반 RPM 토크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모터들이 같이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또 토크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연비가 뭐 크게 딸리냐, 뭐 가솔린 터보야 좀 딸릴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연비 뭐 얘랑 또찐개찐으로 좋게 나오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 얘는 이 디젤 진동과 소음까지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골프의 이 주행 감각마저 좀 이렇게 희미해진 상황에 이거를 3,800 주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주분께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물론 뭐 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를 소비할 때 모두가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나는 굳이 가족들을 태우고 다닐 일도 없고, 나는 국산 싫어, 현대기아 이미지 자체가 싫어, 디자인도 싫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차피 혼자 타고 다녀.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한 3-4천만 원대에 괜찮은 혼자 타고 다닐 만한 차 뭐 없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용의선상에 올려놓을 만한 A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도 사실 BM1 시리즈나 아니면 뭐 조금 더해서 이제 아래 아우디 뭐 A3나 아니면 진짜로 나는 진짜 운전하는 재미를 좀 느끼고 싶어, 뭐 연비는 꺼져, 뭐 이런 분들은 아반떼엔, 뭐 벨로스터엔, 코나엔 이런 좋은 대안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격이라면 제가 그 비교 영상에 함께 끼워 넣지는 못했지만 미니를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 그 디자인도 굉장히 큰 몫을 하잖아요. 근데 얘 이번 디자인은 물론 깔끔해, 진짜 독일스러워, 딱 정갈하고 다 좋은데, 이건 7세대랑 차이가 안 나도 뭐 정도권 안 나야지. 진짜 누가 보면은 저건 페이스리프트인가 싶은 정도의 디자인의 변화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이나 살만한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너무 아쉬운 차입니다. 너무 아쉽고 화나고 좀 그러는 차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는 골프의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ETSI라 그래가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들도 이제 라인업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한국에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왔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증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EA88 에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우디나 다른 데서도 좀 써가지고 이미 인증을 받아놨을 거고, 그래도 가지고 들어올 거면 독일에서도 최신의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그런 골프를 가지고 들어와서 팔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너무했다 진짜. 그리고 이 와중에 공조 장치는 다 터치로 만들어가지고 쓰기 더럽게 불편하고. 아무튼 여러분 골프 요런 차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자, 오늘 리뷰 보니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찝찝한데 뭐 어떻게 안 좋은 거밖에 안 보이는데.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누르시는 김에 내가 구독을 안 해놨었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